우리에겐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된 아기에게도, 축구가 제일 좋다는 이 아이에게도 이름이 있죠. 이름은 하루 종일 우리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수다 속의 주인공을 가리킬 때에도, 물건에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녀석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순둥아, 안녕? 윤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불리며 우린 평생 이름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뭔가요? David, spelled D-A-V-I-D. Pasquale. わかな風子美穂です。 Sareste. Goofy does it! Hi, my name is Camille Kiongozi. Korean people call me Camille. Do you think my name is cool? Alright,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あなたの名前は何ですか? 저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독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외로운 섬이라서 독도라고 하지만 나만큼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도 없을 겁니다. 내 이름 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에선 꽤 유명한 이름이죠.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품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이토록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내 이름을 바꾸려고 하죠. 2012년 전 세계 12억 명의 손안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라는 단독 표기를 없앤 겁니다. 나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립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리앙쿠르가 되죠. 나는 이름이 세 개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한국 땅이 됐다가 일본 땅도 되고 주인 없는 암석도 됩니다. 독도, 다케시마, 그리고 리앙쿠르. 내 이름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세상 모두가 나를 독도라고 부르는 날은 언제 올까요? 나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독도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것이 나의 주소입니다. 모두 다 아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89개의 작은 섬과 동도 서도로 이루어진 나에게 사람들은 우산봉과 대한봉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줬죠. 울릉도에서 87.4km나 떨어진 나는 한국 본토에서 가장 먼 섬이자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았죠. 1500년에 걸쳐 불려온 역사의 이름,
그런데 지구촌 사람들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동해에 빛나는 한 점. 지도 속의 섬은 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리앙쿠르라고 돼 있죠. 나에게 이런 낯선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리앙쿠르 락스요? 글쎄요, 어느 나라 말인지 어디에 관련된 건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가정용품,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락스? 세제? 사람 이름. 뭐 어디 프랑스나 이런 미술 작품이 그냥 딱 떠올라서. 리앙쿠르. 이 이름의 시작을 찾아온 곳은 프랑스입니다. 센강 하구에 자리한 르 아부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역항입니다. 이곳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죠.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석유가 없던 그 시절, 고래는 최고의 연료였고 르 아부르는 고래잡이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지금도 항구 주변에는 그때의 이야기를 간직한 무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덤 주인은 윈슬루. 뱃사람들의 노래 속에도 등장하는 윈슬루 영감은 고래 사냥에 관한 전설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아직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Jérémie Wieslow, armé au départ du Havre, 3 bateaux. Armé au départ du Havre, 3 bateaux. C'était un armement important qui est venu pratiquer la chasse à la baleine au Havre avec des primes de l'État. (19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연료를 고래 기름에서 얻었습니다. 1860년대까지 유럽에선 고래 사냥이 성행했죠. 당시 윈슬루는 르 아부르 최대의 포경선 선주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윈슬루는 꿈의 바다 동해를 향해 자신의 배를 띄웁니다. 사람들은 고래가 많다는 동해로 앞다퉈 뛰어들었고 이들의 모험담은 역사로 남았습니다. Vis-à-vis de l'étranger, on avait besoin à l'époque des baleines pour l'huile surtout, qui était très, très fine, très prisée. Et à l'époque, il n'y avait pas d'éclairage électrique et l'huile de baleine servait en particulier pour l'éclairage des rues. 1847년 윈슬루 소유의 포경선 한 척이 르 아부르 항구를 출발합니다. 배 이름은 리앙쿠르호. 몇 달에 걸친 항해 끝에 태평양에 도착한 배는 이곳에서 첫 번째 고래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로 향하죠. 1849년 1월 27일 울릉도를 지나다가 동쪽에 있는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나였죠. 선원들은 배 이름을 따서 내게 이름을 붙입니다. 리앙쿠르. 이 이름은 프랑스의 어느 포경선 위에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선장은 이 서양 최초의 발견을 정부에 보고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서양판 출생신고서인 셈이죠. Le capitaine Lasset, donc, mentionne qu'alors qu'il traversait le détroit de Corée, qui avait déjà été reconnu à la fin du XVIIIe siècle par le navigateur français Jean-François de la Pérouse,
Il a découvert le 27 janvier 1849 un groupe d'îlots ou de rochers qui ne figuraient pas sur les cartes. En conséquence, il leur a donné le nom de rochers du Liancourt. C'est comme ainsi qu'on devrait dire, on les appelle parfois rochers Liancourt ou rochers de Liancourt. En réalité, c'est rochers du Liancourt, puisqu'il les a baptisés d'après son navire qui s'appelait le Liancourt. 이때부터 나는 프랑스 해군의 지도와 영국 수로지에 리앙쿠르란 이름을 올리며 서양 항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리앙쿠르 암이라고 쓰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이 독도를 독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다케시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한국의 땅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겐 리앙쿠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사용하는 이름. 리앙쿠르는 분쟁 지역이란 뜻을 가진 내 슬픈 이름입니다. 한낮의 광장, 이 평화로운 시간 위로 작은 외침이 울립니다. 등장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들은 스스로를 디지털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독도를! 대한민국을! 여기요! 독도를! 강수해! 아시아의! 평화를! 독도를! 강수해! 지구촌을! 평화를! 의병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나, 독도 때문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동해 독도 표기에 있어 일본 측 명칭을 따르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용납하는 것과 동일함을 주장하며 따라서 해당 지명과 관련해 올바른 표기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과 구글이 요새 일본 아베가 망언하고 있는데 그 망언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이들은 반크입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죠. 페이스북, 트위터를 퍼뜨릴 수 있는 심플한 내용하고 구글과 애플이 나에 대한 표기 정책을 바꾸고 이름을 3가지로 표시하자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반크가 나섰습니다. 항의 편지를 보내고 시위를 하면서 내 억울한 심정을 세상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명군이랑 정인이 한글, 영어 원고를 이렇게 한 것처럼 방크 회원들이 애플이나 구글 본사에 이렇게 영어, 한글 섞어서 성명서를 발송할 수 있게 미션을 거대한 글로벌 기업 대 평범한 시민들의 싸움. 이 싸움에서 반크는 이길 수 있을까요? 70억 세계인들한테 독도 알려야 될 우리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때 뉴스를 봤어요. 뭐였냐면 구글이 페이스북이 한 나라보다 더 힘이 세대요. 인구수도 뭐 수십억이잖아요. 갑자기 그런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측의 로비로 또 일본 측을 지지하는 뭐 리앙쿠르 락스라든지 다케시마라든지 또는 동해가 일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잘못됐다고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지지하는 거예요. 모바일 지도에서 나를 찾으면 위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그 외의 모든 나라에서는 리앙쿠르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저 이름 하나 없어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린 앉은 자리에서 장을 보고 어디에서나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일상이 됐고 스마트폰은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선 거대 IT 기업들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들이 예전에 그 기존의 글로벌 업체인 타임워너라든가 디즈니가 갖고 있었던 이른바 문화 권력의 양상들을 이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기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이제 이름하여 또 다른 이름으로 디지털 제국, 온라인 제국을 구축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국은 엄청난 속도로 지식과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력은 우리의 일상과 의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디지털 제국이 건설한 화려한 세상 속에서 지금 내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나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땅이죠. 일본은 1905년부터 내가 그들의 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름도 주인도 없던 나를 발견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다고 하죠. 네, 압니다.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안 맞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들만의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상에는 일본 측 주장을 믿는 국가들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The Korean historians back in 1531, they were a little dubious of the geographical facts. That's why they wrote two islands. 세상을 향한 일본의 주장은 이곳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려진 고지도까지 등장한 강의가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도 들어볼까요? これは茶番なんです、皆さん。韓国の方々、勉強しない方にもこれはご理解いただきたい。これを作ったのはおそらく韓国の方々のナショナリズムを煽りたくなるポリティシャンズです。その地図には2つ島が載っている。ウルルン島とウサン島です。 카메라 앞에서 내 이름이 왜 다케시마인지를 설명하는 타니야마 씨는 정치인도 학자도 아닙니다. 도쿄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죠. 일본인인 그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니야마 씨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은 강의 다음 날이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독도인 나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그의 목소리를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들을 수 있죠. I want to change the world in a new style that people have never thought of before. Because, and that is indeed the use of internet. In the past 70 years,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we've been fighting over Takeshima Dokdo Islands, and we have not moved an inch, not even 1 millimeter.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의 말처럼 타니야마 씨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클릭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목표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dispute to Hague, 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times already. But if we can take this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ere in which I believe Korean people, you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you have refused it 2 times already in the past. I wanted to challenge a new way to solve this dispute, and that was by using the internet. 타니야마 씨는 세계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내용이죠. 세계를 상대로 서명을 받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다케시마라 부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터넷의 힘입니다. 도쿄 시내의 작은 옷가게. 평범한 이 가게 안에도 내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こちらの T シャツなんですけれども、真ん中には日本海軍のマークで、竹島は日本のものだというメッセージを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国民が、領土問題に関心が薄いので、こういったものを着たりバッグを、身につけることでもっと関心を持って防衛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でこういうのを作ってます。 다케시마를 알리기 위해서 직접 디자인까지 한 스스무 씨. 그가 특별 제작한 이 티셔츠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빼앗아가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은 생활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インターネットでも竹島と検索すると以前はあそこの島が竹島として表示されてたんですけど、最近はもう検索してもそこは竹島とは表示されてなくて、ハングルだったりアルファベットで独島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て、悔しい気持ちになりますね。 2012년 9월 나에 관한 광고가 신문마다 실립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아주 익숙한 구호죠. 하지만 이 광고가 실린 곳은 한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광고주는 일본 정부. 사상 최초로 정부가 나서서 내 이름은 다케시마이고 일본 땅이란 광고를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은 2013년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합니다. 투자도 엄청나죠. 다케시마를 홍보하는 일본 정부의 예산은 한국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진행해온 일본의 노력들은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각국의 교과서와 책,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세계 지도 중에서 나를 독도로 표기한 건 3.9%. 다케시마와 병기하거나 리앙쿠르로 표기한 경우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유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한 건 고작 1.5%. 나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외국인들을 향해 일본은 수십 년째 구애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다케시마를 기억해달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준비된 영상은 각각 5개. 개수도, 내용도, 시간도 같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영상의 순서만 다르죠. 첫 번째 그룹에게는 독도 홍보 영상을 맨 처음에, 다케시마 영상을 제일 끝에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반대입니다. 다케시마 홍보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가장 마지막에 독도 영상을 접하게 되죠. 영상을 보고 난 후엔 수학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과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Dokdo, the word Dokdo Island. Dokdo. The first video clip I remembered was the one about Takeshima, the island that they said belonged to Japan, but Korea started to take it.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도 영상을 먼저 본 첫 번째 그룹에서는 53%가 독도를 제일 인상적인 영상으로 꼽았고, 다케시마부터 본 두 번째 그룹에선 49%가 다케시마를 기억해냈습니다. 첫인상이 가장 강렬했죠. 이것은 초두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이라는 거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거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들어온 정보는 우리 기억에서 오랫동안 가고 잘 안 지워진다는 거고요. 이후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처음 들어온 정보를 더 믿게 된다. 처음 접한 정보를 가장 신뢰하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초두 효과. 일본이 세계인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엔 다케시마를 홍보하는 동영상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나에 대해 모르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접하는 순간 그의 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케시마이고 일본 땅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저장하죠. 그리고 이 기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상 자체의 나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하면서 신도 바뀌고 날아다니면서 대사도 하고. 나에게도 세상을 향해 내 이름을 외쳐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인데요. 내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저자원의 보물창고. 어느 곳보다 평화로워야 할 것이 분쟁의 상징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9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독도를 편입하였으나 1946년 한국에 반환하였고, 현재까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단체들은 강대국인 일본의 이러한 잘못된 외교 활동들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실에 다가서려는 우리의 노력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독도에게 힘을 실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응원에 함께 해주세요.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저 역시도 독도에 대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화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많이 근거도 몰랐고 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SNS 같은 게 너무 발달을 잘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만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겐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알리는 이들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훈이 형 이렇게 독도 그거 홍보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제작진은 힙합 그룹 몬스터즈와 함께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죠. 이 노래는 뜨겁게 사랑받는 나와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년 8월 14일 킥킥킥 발차기 날개 잃은 천사 기구천사 알죠 186 헌실한 힘 시원한 이목구비 독도 사진 독립운동 김장훈 형님 알죠 몬스터즈와 함께하는 독도 지킴이 1999 출발 독도를 알려 세계로 달려 진화를 꿈꾸는 글로벌 코리안 한편은 나에게 진정한 코리안 세계로 나아가 변화를 이끄는 월드 체인저 모아 크게 외쳐라 두 손 모아 크게 소리쳐 몬스터즈와 함께하는 독도 지킴이 서경덕 프로페서 독도의 진실을 가르쳐 또 지켜 일으켜 한국의 위상 정신을 일으켜 뉴욕타임스 광고하는 독도를 알게 하는 한국을 홍보하는 그대가 바로 한국 국가대표 두 손 모아 크게 외쳐라 두 손 모아 크게 소리쳐 노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봉도의 봉우리 이름은 뭐라고 써있죠? 우산봉입니다. 여러분 봉도는 무슨 봉이라고요? 오늘도 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서경덕 교수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울릉은 독도리 1-96번지. 내 주소 다 외우셨죠? 내가 한국 땅이라는 건 알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경덕 교수는 찾아가는 독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 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나와 서경덕 교수의 인연이 시작된 건 2005년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내면서부터였죠. 독도를 홍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2005년도 2월 달에 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조례 제정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반칙행위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에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일 때문에 뉴욕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본 정부가 우리가 똑같이 마땅히 해서 싸운다면 그 모양새가 오히려 이 분쟁 지역화로 세계인들한테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세련되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세계인들한테 널리 정정당당히 알려서 세계적인 여론을 한번 환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했었잖아요. 에러인 그 애플이랑 구글.
배너요. 네. 배너 광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2달 전인가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쾌한 광고로 외국인들을 설득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고 타임스스퀘어 광장 한쪽을 내 얼굴로 채웠죠. 내 이름은 세계인들과 같이 푸는 퍼즐이 됐습니다. 하와이가 또 아메리카고, 근데 또 시칠리아가 이태리고, 발리가 인도네시아고, 그래서 독도가 코리아로 해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광고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였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관광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이 뷰티풀 아일랜드라는 주제였죠.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이거는 일본에서 절대 광고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에서만 갈 수 있는 섬이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관광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어필한다는 거죠. Hawaii. This is part of America. Sicilia. This is part of Italy. Bali. This is part of Indonesia. Tokto. This is part of Korea. Visit Tokto,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 눈도연 이적처럼 뭔가 성량이 좀 있고 딱딱한 구호 대신 즐거운 문화로, 비장함 대신 친근함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내가 설 자리는 K-팝 무대. 나에 관한 새로운 노래가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몇백 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걸 왜 자꾸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냥 오히려 이 집이나 이 섬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자, 우리께. 그래서 그 의미가 맞겠다라는 생각에 좀 동감을 했어요. 그냥 평소에 예를 들면 제주도 푸른 밤은, 제주도는 당연히 우리가 맨날 보는 곳이니까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잖아요. 제주도 우리 땅 안 하잖아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만드는 노래. 이 노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는 지도 속에서 잃어버린 내 이름 독도를 조금씩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이름은 생활 속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오래전 나는 이름 없는 섬이었습니다. 1500년 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름이 3개입니다. 독도, 다케시마, 그리고 리앙쿠르. 이름에 따라서 나는 한국 땅이 됐다가 일본 땅도 되고 분쟁 지역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독도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독도라 부를 때 나는 당신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함께 꿈꾸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am 독도. 나는 독도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알려줘, 누구나 들을 수 있게. D.O.K.D.O. I'm 독도. 리앙쿠, konnichiwa, 다케시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독도입니다.
간단만 해 이름만 세 개야 진짜 헷갈려 뭐야 진짜 제대로 알려주겠다 다 같이 크게 외쳐봐 DDDDDD 자기 맘대로 멋대로 불러도 Only one 오직 한 가지만 진짜 백이요 KOR